누군가가 나를 토닥여 주기를 이렇게 기다렸던 할 거예요. 거죠. 괜찮아. 여기 안 나와도 이미 괜찮아. 늦었어. 여기 안 나와도 괜찮아. 이 정말 멘트 안으로 사람을 지금 보냈습니다. 당신의 고민을 책으로 풀어드립니다. 일상의 책을 더하는 남동 책방 독설가 윤성준. 이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남동 책방이에요. 오늘도 역시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네, 안녕하세요. 주민 리포터 함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은 미고정. 또 제 옆에 또 새로운 분이 또? 앉아 계신데요. 네, 앞으로 고정이 될 주민 리포터 이지성입니다. 야, 드디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가을은 불구하고.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청고마비라 그래서 일부러 지금 오늘 위해서 살을 찌운 거예요.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그래서 제가 살을 찌웠거든요. 약간 푸짐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가봅시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보통 아줌마입니다. 저는 어릴 때마다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소풍 가는 날은 걱정이 많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였다니까요. 아빠, 내일 소풍 가는데 비가 오면 어쩌지?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한다. 비가 오면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실 거야. 우산도 챙겨두었으니까 걱정 없지? 아빠, 그럼 소풍 가던 버스에 사고가 나면 어떡해? 진짜 그럴 땐 얼른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 알겠지? 저기, 아빠! 야, 넌 걱정이 너무 많아. 내일 소풍날은 비도 안 올 거고 버스도 안전할 거니까 얼른 자. 그랬던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되고 보니 더 걱정이 많아졌는데요. 요즘 걱정은 다름 아닌 흉악범죄입니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마약 사건까지 세상이 너무 흉흉한 겁니다. 여보, 오늘 운전 조심해야 돼. 특히 주변에 큰 트럭 있으면 꼭 피하고 비보호 운전은 꼭 한번 차를 세워야 하는 거 알지? 그리고 그 초등학교 앞에서는 무조건 서행. 여보, 나 회사 걸어가. 그만 좀 해! 극성이 아주. 남편 좀 바꿔주세요. 미나야, 오늘 동아리 회식 있다고 했지? 혹시 누가 몰래 술 안에 가루 같은 거 타지 않는지 꼭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그리고 화장실 갈 때는 꼭 친구랑 같이 가고 핸드폰 꼭 들고 가야 한다. 또 엄마가 데리러 갈 거니까 끝나면 어디 가지 말고 바로 전화해. 알겠지? 엄마, 나 대학교 4학년이야. 정말 지긋지긋해, 진짜. 가족 모두 제가 극성이라는 반응뿐 제 걱정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데요. 혹시 제가 너무 비정상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불안과 걱정이 너무 많은 저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사연이었어요. 아, 이거 정말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면서 맞아요. 한편으로는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하기는 심한데 음. 사실 근데 세상이 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흉흉해졌고 뉴스를 너무 보기가 알 수 두려울 없는 지경이에요, 일들이 그죠? 많아지긴 했어요. 거의 뭐 걱정하시는 게 생활이신 것 같은데요. 약간 느낌이 그냥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메소드 나도 연기여서 모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상담할 연기력 뻔했어요. 이건 메소드. 극찬입니다. 이거 진짜 메소드, 메소드. 극찬이에요. 말투나 억양이 거의 뭐랄까 우리 구도심 선생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연기가 완전.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아이 엄마다 보니까 약간 나오기는 해요. 아.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저도 쓰레기까지는 아닌데 이거 본인 사연 아니세요? 아 진짜 누가 아니라고. 봐도 본인 사연 같았어요. 저도 이제 무서운 곳이나 어두운 곳을 지나칠 때 112를 세팅해놓고 가거든요. 전화번호에 바로 통화를 누를 수 있게 112 이렇게 키고 상대방이 놀랄까봐. 그럼 112가 아니라 119로 눌러야지. 119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온 책들이 있는데 책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부터 책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일단 읽었고요. 이걸 오늘 강조하다니. 못 가져왔어요. 커피 사느라고 제가 커피를 샀지 않습니까? 8잔이나? 책이 존재하긴 했던 건가요? 존재했어요. 네. 여기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무서울 땐 어떡하지? 이 책 속에 우리 곰돌이가 잠을 못 자요. 무서운 꿈도 꾸고 막 뭐 도둑이 들어올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딱 우리 여기 딱 사연자네요. 네, 사연자요. 그럴 때 엄마가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엄마.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엄마가 와서 토닥토닥 해줍니다. 해결됐어요. 근데 핵심 메시지인 것 같긴 해요. 진짜 단순하게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뭐 선생님한테 맴매 맞으면 친한 친구 너 괜찮아? 하면
눈물 나듯이 터지듯이 주로 맞는 쪽이었군요, 성준님이. 경험담 많이 얘기하시는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불안감과 걱정이 해소되는 그런 느낌. 엄마에게서 찾는 거죠. 나는 왜 이 한마디에 이렇게 감동이 오지? 어떤 존재가 없다면 이 불안감이 너무 증폭될 것 같거든요. 야, 엄마한테 카톡 한번 합시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찾아뵙겠다고. 네? 다 이렇게 해결하는 거 보면은 그거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 사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나도 그걸 항상 바라고 있거든요. 예, 이 자리에 맞아요. 게스트지만 너는 다음에도 또 출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한마디를 기다리는 건데, 그 아까 곰돌이도 잠을 못 잔다고 했잖아요. 그 곰돌이도 누군가가 나를 토닥여 주기를 기다렸던 거잖아요. 괜찮아. 여기 안 나와도 이미 괜찮아. 늦었어. 여기 안 나와도 괜찮아. 이 정말 멘트 하나로 사람을 지금 보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제 마음에 좀 집중을 했다면 이번엔 뇌로 좀 옮겨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마음이 아니라 뇌가 불안한 겁니다 라는 책입니다. 다니엘 G. 에이맨이 쓴 책인데요. 이 저자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신과 의사고요. 30년 동안 뇌를 연구한 작가입니다. 쉽게 행복해지는 뇌가 있고 불행에 취약한 뇌가 있다는 것을 밝히신 저자예요. 근데 이게 선천적인 건 아니고 후천적으로 이게 좀 발달을 한다. 이게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네네. 이게 처음에 읽었을 때보다 나중에 읽으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좀 느끼셨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할까요? 네네네. 끝까지는 못 읽었어요. 아, 끝까지는 못 읽었는데 근데 중간까지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 게 뇌의 모양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를 받으면서 이게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변형이 된 상태에서 고통을 느끼고 아프다라면 이 상태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옮겨가는 게 좋다라는 것을 정신과 선생님께서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 책에서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게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런 걱정을 해서 해소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필요하다. 목적을 모른다면 중요한 가치와 목표를 정하기가 어렵다. 사실 좀 많이 흔들리는 게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에 집중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거에 막 걱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꼭 이제 내 사진을 찍지 않아도 이 책 안에 이제 뇌 유형을 알아보는 테스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내 불안이 또 어떻게 발현이 됐는지 또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수정 교수님과 이은진 센터장님 쓰신 범죄심리 해부노트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 재밌죠. 무조건 재밌죠. 범죄 심리 이런 거 막 프로파일 이런 거 너무 재밌죠. 네. 그럼 이 책을 읽고 나면 약간 그 범죄 심리에 대해서 막 이해가 막 되는 책인가요? 또 이제 성격 장애와 관련된 희귀 범죄 사례를 책으로 엮어놨습니다. 흉악 범죄 때문에 고민이 또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범죄자들의 심리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지 책에 담아놨습니다. 어떻게 범죄자가 되는지 그 과정.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팬심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범죄자의 사례와 심리 상태를 통해서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다 함께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이 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책을 약간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범죄 이런 그런 유형인들이 나오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약간 이렇게 이입을 해서 한단 말이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책을 읽고 저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도움이 필요한 범죄자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지속적으로 치료를 했으면 어땠을까? 사람은 다 착해요. 갑자기 다 착해요. 태어날 때부터 착해요. 악한 사람은 없어요. 착한데 그 환경이 걱정이 그 걱정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럼 해피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참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자신이 성격 장애가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거 소시오패스라든지 네, 사이코패스 그래서 이런 주변 거. 사람 그때는 뇌 사진을 찍어야 돼요. 잘한다. 뇌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엄마를 불러야 됩니다. 치료를 했다면 방치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이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 사람은 저런 거야 라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도 어쩌면 사회적인 분위기였는데 낙인설. 함께 고민하자. 낙인 찍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또 혹시나 이 책을 읽으면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수정 교수님이 머릿말에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맞아요. 아는 것만.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중요한 말 같아요. 이게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맞아요. 시작은 일단 알아야 되니까, 진단을 잘 해야 되니까. 사연자 보내신 분 있잖아요. 그 근심 걱정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커피 한 잔 같이 하겠습니다. 사연자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뇌 사진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이 아플 때 상담하러 안 가는 것도 우리나라는 문제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좀 맞아요, 가야 맞아요. 하고 그건 마음을 맞아요. 털어놔야 하고 또 이게 그냥 마음 자체가 아니라 뇌에 손상이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좀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뉴스나 이런 사건 사고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요즘에 많잖아요. 근데 당연히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내 주변에 사건 사고들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보다도 남동책방을 앞에 있던 것까지 꾸준히 이렇게 보시면 거기 있는 책만 소개한 것만 봐도 그 많은 시간을 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치안을 믿고 좀 밝은 책과 밝은 매체들을 접해서 좀 약간 좀 걱정을 덜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끝으로 그러면 제가 오늘 특별 출연 1회 출연해주신 앞으로 볼 일 없지만 지성 씨 어떤 소감이 어떠셨는지. 1회 출연인데 무슨 소감이 있겠습니까? 예. 아니 여기 와서 불안감을 만들어주고 조성하는 이런 남동책방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아주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일생의 총을 다하는 남동책방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인사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남동책방 어디 잘 되나 봅시다. 잘 될게요. 잘 될 고맙습니다, 지성 씨. 네. 네, 어떤 고민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또 책으로 함께 또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남동TV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과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